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대구 경북에도 6명의 접촉자가 있어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확진 환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라도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요. 절대로 병원부터 가지 마시고요. 질병관리본부나 근처 보건소로 신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손 씻기와 손 소독하기,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만 가득한 전국시대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이 도시에서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 있는 도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에서 나만의 텃밭을 가꾸는 다양한 비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도시에서 나만의 텃밭을 가꾸는 방법 아마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경작에 성공한 도시 농부들이 그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초록이 숨을 쉽니다. 수미터까지 차올랐던 지난 여름볕을 당당히 이겨내느라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동구에서도 아주 최고의 텃밭이에요. 텃밭 가꾸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주면 봐줄수록 더 이쁘게 자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자투리 공간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도시 텃밭. 도시 농부들의 푸른 꿈이 연그는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대전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학교 예정부지입니다.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 전인 이곳은 도시민들의 소박한 농장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름표 좀 보세요. 이 작은 텃밭에 사랑을 담아 키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이 알토란 같은 녀석들 수시로 물을 대주기도 바쁜 농사였는데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 땀 좀 봐. 아니 이제 좀 많이 나아졌나 해도 그냥 얼굴에 땀이 가득이에요. 지금 땀은 나는데요. 저희 땅콩 보세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제가 이렇게나 키웠잖아요. 이 밑에 지금 보물이 하나씩 이렇게 막 익어서 열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렀던 여름. 그 수고로움에 감사라도 하듯 열매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도시 농장은요, 지난 4월 개인에게 6평씩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니, 타고난 농군이시네. 어쩌면 이렇게 이 더위에 이 가뭄에 요렇게 그냥 거둬들이냐고요. 아, 이거요. 시에서 이거 농업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재배 방법, 뭐 거름 주는 방법, 그리고 저 샘 파가지고요, 관정 파서 물을 다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하기 좋아요. 근데 올여름에 조금 더워서 애는 썼지만 그래도 물이 나오니까 할만했어요. 농사 지을 때 샘터가 멀면 매번 물을 길어 옮기다 판나는데요.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또 웬만한 농기구도 빌려주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점. 사실 농사가 잡초와의 싸움이잖아요. 요거까지 시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냥 내 농작물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텃밭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있고요. 이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농업에 참여 의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1인당 4,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 월 4,000원씩? 아니요, 1년에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경쟁률이 치열했겠는데요? 예, 올해 복용 텃밭은요. 첫 해 조성한 거라 1.2대1 정도 경쟁률 나왔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6대1, 7대1 정도까지 경쟁률이 나오는 텃밭도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갖고 싶은 이유가 농약하지 않은 먹거리. 내 가족에게 먹이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요? 이 도시농부의 꿈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소박한 마음이 익어가는 거죠. 옥수수라고 한 손에 이렇게 쥐어들었는데 5살 어린 내가 그냥 하나 꽉 잡으면 될 만치 잘긴 잘어요. 자라도 되게 맛있어요, 이게. 엄청 찰지고 다른 거 시중에서 산 거하고 진짜 틀리더라고요, 쪄먹어 보니까. 옆집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아줌마들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들여보면 너무 이게 좀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니, 특별한 거 같은데 또 사실 보면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별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개인이 직접 해서 했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자, 도시농부 도시 텃밭을 찾아라. 이번에 찾아간 곳은 학교인데요. 대체 학교 텃밭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거라곤 잘 단장된 화단뿐인데 말이죠. 아니, 얘들아. 네. 이 학교에 텃밭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찾을 수가 없거든. 텃밭이 어디 있어? 텃밭이요? 저기 옥상에. 아니, 저기 옥상이에요? 아, 뭐 옥상이면 뭐 조그맣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나 보다, 그지? 아니요. 완전 커요. 완전. 땅이 아니라 학교 옥상에 텃밭이 있다? 빙고! 기가 막히게 잘 갖고 놓은 텃밭과 정원이 있습니다. 태양과 마주하면서도 절대 시들지 않고 실하게 매달린 요 녀석들 장해요. 아니, 지금 학교 5층 끝까지 옥상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흙을 밟고 있어요. 폭신폭신한 흙을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교실 한 7칸 정도 되는 자리에다가 했기 때문에 흙도 높이가 평균 한 35cm 정도 돼서 작물 재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작물 재배함으로 해서 지금 4층은 기온이 한 2도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텃밭 없는 공간에서 내리는 복사열하고 네. 여기에서 내리는 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학생들 교실 생활에서도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벼도 나무에서 자란다고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트나 책에서만 봤던 열매들이 눈앞에 매달려 있으니까 자연 공부 절로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학교 옥상 정원에서 느끼는 사제간의 정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학교표 참외 맛은 어떨까요? 맛 좋지, 얘들아. 아주 고이 향긋한 참외 향긋한. 맛있어.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오면 진짜 가족들처럼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식물 자라는 거 볼 때마다 이제 저희는 많이 키워보질 못했는데 막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막 쑥쑥 자라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농사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농군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옥상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약을 두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어른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신다 한다면 학생들에게 이 좋은 녹지 공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다른 학교도 널리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부 도시 텃밭 마지막으로 찾은 공간 역시 하늘과 맞닿은 곳 옥상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어머 세상에. 구획별로 정해진 밭에 감나무도 있고요. 푸성개도 다양하게 심어서 시골 땅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건강한 터전 그 자체인데요. 커다란 봉지 하나씩 들고 수확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거 봐 세상에. 이런 검정 꽃을 봤어 이거? 어머. 맵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달달해. 먹어봐. 처음 보네. 이거를 아삭. 어때요 맛이? 어머 어쩌면 요렇게 정말 싱겁지도 않고 아주 맵지도 않으면서 영락없이 맛있네. 맛있죠. 나도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 만날 내 텃밭 둘러보면서 잡수실 텐데 너네 밭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네. 내 밭이 아니고 그냥 고추가 많다 그래가지고 따가라 그래서. 세상 팔도 이렇게 인심 좋은 주인장이 또 있을까요? 곳간문 열어놓고 요즘 금값이라는 채소를 그냥 아낌없이 나눕니다. 이렇게 옥상 텃밭을 가꾼 지 올해로 6년째 도시농부 중에서도 고수입니다. 장날에 그냥 쭉 펼쳐놓은 것처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봄에는 상추, 상추부터 시작해서 오이, 호박 이런 종류를 하고 지금 가을 농사라서 이제 고추만 잔뜩 나무 그러고 깻잎하고 여러 가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하네요. 아니 오동동 새싹 나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가을 무 심은 거예요. 고추며 무, 배추, 매년 김장은 이 텃밭에서 해결하고요. 여유 있게 심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미가 더 크다고 하네요.
아우 전번에 한번 와서 땄는데 너무 맛있고 싱싱하고 좋아서 전화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아니 내가 텃밭 하려면 엄두가 안 나는데. 네네네. 이게 우리도 웬일이야. 옥상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가서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야 하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웃들의 환한 미소에 1년치 노고가 사라집니다. 또 싱싱한 부추 바로 뜯어서 양념 조물조물 묻히고요.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비빔밥. 정말 구첩반상이 필요 없습니다. 한 숟가락씩 나누는 이 재미. 시골 새참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이 칼칼한 비빔밥 또 먹고 싶네요. 맛있게도 드시죠? 텃밭에서 키워서 금방 뜯어서 이렇게 비비니까 너무 맛있네요. 시골에서 엄마들하고 같이 비벼 먹고 뜯어서 같이 비벼 먹던 시절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러게 말이야. 다들 끄떡끄떡 하실 것 같아요. 식구들 많이 모여서. 세상에 텃밭이라는 게 키우는 재미 있고 여럿이 나누는 재미 있고 이렇게 맛보는 재미까지 여러분도 가까보세요. 농작물은 사랑을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고 하죠. 때 맞춰 물도 주고 꼼꼼히 풀도 뽑아주는 정성으로 도심 속 푸른 공간이 늘어갑니다. 키우고 나누고 맛보고 싱그러운 자연 아래 도시농부의 꿈은 한 뼘 더 자랍니다. 네, 공용 도시농장부터 옥상의 텃밭들까지 도시농부들의 알짜배기 텃밭들 잘 만나봤습니다. 여름 내내 작물들을 돌보려면 분명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수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생보다는 너무 부럽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수확행입니다. 수확하는 확실한 행복. 참 부럽습니다. 네, 싱싱하고 깨끗한 이 농산물을 수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더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올 여름 정말 너무 많이 더웠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화면을 보니까 또 텃밭이 이웃들의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학교 텃밭, 이 친구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학생과 선생님이 더 가까워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텃밭 꼭 도시에 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도시 텃밭을 보면서 마음이 확 뚫리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새로운 맛을 찾아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맛이라고 하니까 저도 잔뜩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메뉴인가요? 네, 이 몸에도 좋고 맛에도 좋은 까만 음식, 바로 오징어 먹물입니다. 흔히 하는 먹물 파스타 아니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얼큰하고 바삭하고 부드럽고 먹는 즐거움에 푹 빠진 사람들 입맛을 저격할 음식이 등장했으니 먹물로 새로운 맛을 쓴 이색 블랙푸드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오늘의 맛선수가 어딨나? 먹기 전 사진 타임 가지게 만드는 이 음식. 뭐야 정체가 뭐야? 마마무 화사? 화사하면 곱창 아니겠어요? 튀김 소곱창과 오징어물이 들어간 리조또입니다. 아하, 먹물 리조또. 양식 리조또와 한식 곱창의 조화. 너희들 어떻게 만난 거니? 어떻게 하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양식을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곱창이 들어간 리조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입맛 제대로 저격한 양식과 한식의 콜라보. 부드럽고 쫄깃할 것 같고 맛이 어때요? 오징어 먹물이 들어가서 비린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요.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우리 제작진. 사장님 어디 계세요? 리조또가 굉장히 담백하고 부드럽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튀기는 정성? 오호라 정성! 사장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리조또 만들기 시작! 고소한 버터에 생쌀 그리고 보리를 넣고 볶는다? 보이는 건 다 볶아버릴 것 같은 저 포스. 아니 사장님, 생쌀은 왜 볶는 거예요? 밥솥에 밥을 하면 많이 밥이 물러져서 한국 쌀은 찰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팬에다 볶으면
약간 더 식감을 살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손이 많이 가지만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생쌀을 프라이팬에 볶아 리조또의 부드러운 맛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어머, 이제 밥이 다 됐나 봐요. 사장님,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좀 딱딱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70% 정도만 익혀놓고 나중에 손님이 주문하시면 나머지 30%는 조리해서 나갑니다. 총 2번에 걸쳐 밥을 익혀주는 게 부드러운 맛의 두 번째 포인트. 여기에 고소함을 더할 우유를 넣고 바다의 향이 듬뿍 담긴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 먹물을 아낌없이 넣어주면 땀에서 더 좋은 곱창 먹물 리조또 완성된다고요. 이 비주얼 실화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맛. 제가 원래 곱창을 못 먹는데 이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요. 곱창이 바삭하고 부드러워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홀린 듯 먹게 되는 요 곱창. 사장님, 요 곱창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곱창의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비법은 채소다? 팔팔 끓는 물에 양파, 허브, 마늘 등 각종 한약재를 넣고 곱창까지 왜 삶는 거래요? 원래 이렇게 곱창을 오랫동안 안 삶으면 질겨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이렇게 3시간 동안 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곱창의 분수물과 잡내가 제거되고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3시간 동안 팔팔 끓여주면 불순물과의 전쟁은 게임 오버. 손질까지 끝낸 곱창은 잠시 식혀둔 뒤 바삭하게 튀겨주세요. 여기에 향긋한 부추도 넣고 파이어 불맛까지 더해주면 부드러움과 바삭함까지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곱창 먹물 리조또가 완성된다고요. 맛있겠다. 리조또랑 곱창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또 와야겠어요. 먹물 리조또의 부드러움에서 빠져나와 찾아간 두 번째 맛집. 어머, 수많은 셀럽들이 찾아온 이곳. 까매진 입가, 오징어? 혹시 이건?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 해물찜입니다. 통통한 문어와 전복이 듬뿍. 레드, 노, 블랙 해물찜 등장. 블랙 해물찜 나왔습니다. 인기 폭발한 블랙 해물찜. 먹고 또 먹고. 여기에도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걸까요? 그냥 오징어 먹물이 아니고 이 갑오징어 먹물이 저희 가게 특별 비법입니다. 어라, 갑오징어 먹물. 그런데 해물찜에 먹물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한 거래요? 네, 처음에 해물찜이 다 빨갛잖아요.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갑오징어 먹물이 딱 들어간 순간 고소한 맛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비린내도 잡아주고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갑오징어 먹물찜을 하게 됐습니다. 빨간 해물찜은 잊어라. 편견을 확 깬 블랙 해물찜. 그 맛이 궁금한데요? 맛을 보니까 좀 매콤하니 딱 애들 입맛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담백하고 매콤하네요. 매콤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비주얼. 사장님, 도대체 뭘 넣은 건가요? 매콤 담백한 우리 해물찜의 비법은 바로 이 가루입니다. 이건 비법 가루? 네, 저희가 직접 만드는 특제 가루고요. 자, 이 가루 한번 보시죠. 어디 보자. 건조된 재료와 그리고 이것은 재분기? 재분소에서 재료를 가는 거예요? 저희가 믹서기를 쓰지 않고 이 재분을 하는 이유는 음식의 소스의 맛이 또 잘 배고 음식이 더 맛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분소에서 이거를 갈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 이 시간을 견뎌야 할지니. 이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가 나와야지 음식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제 재분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 잘 갈았으면 비법 가루 만들 차례. 하나, 둘, 셋, 넷. 어머 이렇게 많은 가루가 들어가나요? 표고버섯 가루, 헛개가루 해서 한 20여 가지의 가루가 들어가고요. 양념장으로 하다 보니까 숙성의 시간에 따라서 맛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가루를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든 다음에 바로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 가루에 물을 넣고 고소함 가득한 갑오징어 먹물 투하. 쉐끼 섞어주면 매콤하고 달콤한 비법 소스가 완성. 저도 한 입만 주세요. 한 입만. 해산물 참 싱싱하네요. 이 양념 보십시오. 딴 데는 콩나물밖에 없는데 이거 해산물. 와, 해산물이 기가 막힙니다. 더블나게 많아요. 통통한 문어에 전복까지 리얼 해자스러운 비주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있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 따라오시죠. 네네, 따라가야죠. 싱싱한 전복에 문어까지. 어머, 너희들 어디서 왔니? 제가 원래 수산물 유통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와 차별점 바로 이 싱싱한 해물입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이 문어 좀 보세요. 이러니 맛이 있을 수밖에. 이제 해물찜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 뭘 넣으시는 거예요? 청주가 들어감으로써 일단 수산물 자체의 비린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살균 효과도 좀 있고요. 청주로 비린 맛을 잡고 레몬즙으로 상큼함 더한 뒤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이제 진짜다. 새우와 각종 해산물을 넣고 푹 익혀주세요. 여기에 비법 소스 넣고 불맛까지 더해주니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매콤달달한 블랙 해물찜 출격 준비 완료. 먹물 닦는 시간도 아까운 지금. 너무 부드럽고 맛있네요. 처음으로 이게 먹어봤는데 담백하고요. 좀 쫄깃쫄깃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음식 까만색은 짜장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블랙 해물찜도 있습니다. 와서 드셔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양식과 한식의 만남 곱창 먹물 리조또와 해물찜계의 뉴 비주얼 블랙 해물찜까지 먹물 음식에 양보하세요. 어떻습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이 곱창 먹물 리조또 그리고 블랙 해물찜 상상 초월한 요리로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 네, 먹물로 이 맛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뉴가 너무 새로웠고요. 그리고 조리법에도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블랙 해물찜 정말 색은 까만데 맛은 또 매콤하다고 하니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먹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요, 이 양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정성을 보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갑오징어의 먹물은 피부 노화 방지에 그렇게도 좋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네, 하지만 저는 이 곱창과 먹물 리조또의 만남, 이 맛이 또 궁금해지네요. 저도 화사 씨처럼 머리카락 붙잡고 이렇게 곱창 먹방 할 수 있거든요. 화사 씨처럼요? 네, 이 부드러운 리조또에 쫄깃한 곱창, 환상의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맛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 노력을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새로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둘 다 먹어보고 싶네요. 네, 맞아요. 네, 전국시대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미래의 막걸리 명인을 꿈꾸는 한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발효 음식 연구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요. 어릴 적부터 전통주를 담그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술을 직접 담가보면서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전통주 명인을 꿈꾸는 청년 서연수 씨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광양의 한 마을 중턱. 아니, 웬 젊은 청년이 대낮부터 손에 막걸리를 들고 내려오시나? 혹시 낯설하시게요? 저는 광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통주를 담고 있는 서연수라고 합니다.
전통주의 명맥을 잇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막걸리 명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곳은 현수 씨와 어머니가 함께 술과 발효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현수 씨는 시간 나는 대로 어머니와 함께 전통술을 만드는 법을 공부합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현수 씨 어머니의 다양한 수상 이력. 어머니는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발효 음식 전문 연구가라고 하네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랑 함께 이제 술을 많이 담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학교를 알아보는데 전통주를 따로 알려준 학교는 따로 없더라고요. 술의 근본적인 걸 먼저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농업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이 생각도 들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할 일을 정할 때 술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고 저도 좋은 술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걸 아들이 해준다면 전 좀 편하겠죠? 어머니와 현수 씨가 정성스레 담은 술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몇 달 전 빚은 청주를 차를 다루듯 조심스레 따라보는데요. 정성을 다해 빚은 술, 빛깔도 정말 아름답네요. 왠지 술, 그리고 술 문화에 대한 생각,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다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약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을 예전에 옛날 방식대로 반주 문화가 성행했을 때에는 반주를 먹는 이유가 이제 약으로 드신 거예요. 그런 문화를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원래는 맞다 생각하는데 천천히 이제 다음부터는 고쳐진다 생각을 해요. 현수 씨는 가족들과 함께 매화밭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매실 수확이 끝나 풀이 무성해진 밭을 점검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직접 매실밭을 가꾸는 이유는 자신만의 매실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진도 홍주처럼 뭐 소곡주, 안동 소곡주 이런 것처럼 이제 광양에도 이제 광양하면은 뭐 매화주 이런 식으로 매실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즘 현수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막걸리 개발에 한창인데요. 쌀알 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네요. 최대한 쌀알을 깨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 누룩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붉은 홍매화가 들어가는 것이 현수 씨 막걸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살짝 불거나 이렇게 이제 물을 머금게 되면은 이 섬유들 사이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게 된 거예요. 누룩, 효모균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발효할 준비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입항을 해도 돼요. 숙성이 다 될 때까지는 최소 7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현수 씨, 이제 이 술 팔기만 하면 되죠? 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하지 못하겠어요. 술은 꾸준히 계속 공부할수록 계속 달라지는 게 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 생각을 해요. 막걸리를 두고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는 현수 씨. 어두컴컴한 곳에서 혼자 무언가 은밀히 들여다보는데요. 수상하게 생긴 검은색 통이 가득한데 이게 다 뭔가요? 현수 씨는 최근 달팽이 농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만들고 공부하는 시간 이외엔 식용달팽이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뭐 술을 담아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시행착오를 아직까지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달팽이나 뭐 밭작물들이 관리하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경제적 여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거죠. 어려운 여건에도 전통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좀 멍청한 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다고 시장이 저 하나 때문에 다 지켜진다 이렇게는 저도 보장을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제가 갖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제가 좀 더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직접 만든 술을 들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판매 신발과 버리러 간다. 우리 아들이 술을 담은 거 맛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따라드리세요, 아드님. 설명을 하시고. 이게 그 매실수로 담은 막걸리거든요. 네. 원래 제일 앞에 죽는 사람이 앞에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 방금 폰 거라서 시원하지가 않아요, 술이. 이건 냉장고에 옛날 맛이 나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그러면요. 자,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아, 맛은 좋다. 잘 마시네. 맛은 좋다. 여기 술이 여기서 먹어봐야 만달. 이거 술 많이. 한번 더 드릴까요? 아니요. 진짜. 술을 저렇게 그냥 구멍 먹고 우리 안 보여. 아, 어디? 아까 그 소주 먹어도 요즘 요거 하려고 대가리 올라오고 술도 먹는 사람 자꾸 맛있다고 먹어갖고 앞으로 젊은 사람이랑 발전을 많이 해서 더 맛있는 술을 먹고 네.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요. 그 집이 똑같아. 그냥 이 맛이 딱딱 달고 달콤하고 기가 막혀야 좋습니다. 산천 처먹은 뱀에도 술맛은 안 되겠어요. 먹어보니까 참 입맛에 딱딱 달라붙어요. 정말 맛있고 앞으로도 이런 술을 갖다가 많이 개발해 주시면 우리로서는 참 좋겠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현수 씨. 매일 자신만의 술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미래 전통주 장인.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네요. 우리 아들이 뭐 7, 80 먹어서도 술의 명인이 돼서 술을 참 잘한다 이런 소리 날 정도로 좋은 술? 뭐 소원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뭐 꼭 돈을 연연해서 하지 말고 좋은 술 만드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양의 명주를 만드는 게 그냥 목표고요. 아직 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한 10년, 20년 바라보면은 언젠가는 제가 쓸 자리가 있겠죠. 시행착오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꾸준히 한 길만을 걷는 막걸리를 사랑하는 청년 현수 씨. 밝고 긍정적인 그 모습처럼 광양을 빛내는 전통주 장인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은 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인력을 찾는 곳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중장비 자격증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중장비라고 하면 이 포크레인이나 또 지게차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쵸? 그야말로 이 전문 기술을 요하는 작업들인데 이 자격증 따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태균 씨? 아닙니다. 이 생각보다는 쉽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중장비 자격증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취업 준비자 72만 명 시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하는 부분에서 경력도 없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있다? 과거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이 되던 시대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지 오래. 지게차는 기본 굴착기와 롤러 크레인 등 중장비 자격증으로 취업에 도전해 볼까요?
충북 청주시의 한 기업체. 이곳의 직원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여성분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없죠. 우리의 주인공 능숙하게 지게차를 운전하는데요. 자격증 딴 지 얼마나 되셨어요? 딴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어요. 화물을 실어 옮기는 지게차 운전, 상하차 각도 조절과 적재시 균형 잡기 등 섬세함을 요하는 만큼 여자이기에 오히려 쉽게 배울 수 있었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데는 계기가 필요했죠. 여기는 왜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사무실 직원이어서 사무직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사무직만으로는 월급도 적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는데요. 현장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지게차 자격증을 따봐야겠다 생각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더라고요. 남들만큼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때 인생은 빛이 납니다. 위풍당당 여성 파워 멋지네요. 요즘 취업난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격증 하나 취득하시면 100세 인생 노후 걱정 없이 저처럼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 다음은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굴착기를 운전하는 일당백 일꾼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히 포클레인이라 불리는 굴착기, 땅을 파거나 토사를 운반하고 건물을 해체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장비인데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조작이 미숙해서 조금 사고도 치고 뭐 전봇대 같은 것도 한번 쓰러뜨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경력이 쌓여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긴 쉽지 않죠. 더욱이 중장비 중에서는 비교적 흔한 굴착기.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아이고, 말씀 한번 쉽게 하시네. 과연 호언장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찾은 곳, 청주 시내에 위치한 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인데요.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긴 중장비 학원인데요. 제가 굴삭기 강사입니다. 오호라, 선생님이었군요. 건설 현장마다 모셔갈 정도로 굴지의 실력을 갖춘 주인공. 강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 미래를 위해서 스펙 관리를 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자격증을 취득해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총 레버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좌우로 하면 좌측으로 스윙,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스윙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밀면 투붐이 벌어지는 거고 당기면 투붐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른쪽 레버는 버켓하고 원붐을 조정하는 건데요. 좌로 하면 버켓이 오므려지고 우측으로 하면 버켓이 펴집니다. 앞으로 밀면 원붐이 아래로 내려가고 당기면 원붐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네요. 뿐만 아닙니다. 건설과 과수, 축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지게차와 굴착기는 물론이고 다른 중장비도 어렵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고난도 중장비에 도전하는 이도 많답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인타워 작동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업 범위 최소 30m 이상. 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조종하듯 무전기 레버를 좌우 앞뒤로 움직여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나르는 작업으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겠죠? 아파트들도 이제 많이 짓고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요즘은 건물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빌딩 숲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타워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또 무인타워는 또 여러 자격증을 습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 취직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배워보죠. 무인타워 크레인 조정법,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좌측에는 좌싱, 우싱이 있고요. 전후진은 트로리를 전진, 후진하는 스위치고요. 전진을 하면 후구가 내려오고 후진을 하면 후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취업은 세대 불문 모두의 숙제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과 젊은이들 모두 3급 미만은 무시험 취득이 가능하다는 중장비 자격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는 일종 대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원래 지게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대형 면허를 취득 후에는 지게차 면허에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더욱이 반가운 건 우리 지역 충북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지정한 중장비 상시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용이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게차 자격증 없이 하는데 이게 있으면 취직하기가 좀 낫다고 해서. 물류센터 가면 이제 지게차를 떠야 돼, 한 번씩. 그래갖고 이제 요 지게차를 만약에 제가 안 뜨게 되면 인건비가 한 15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인건비를 좀 더 벌기 위해서 지금 배우기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취업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중장비 자격증 정말 매력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일자리만을 고집하다 보니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해법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일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장의 여러 곳에서 인력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으니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확실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도 많이 잡는다고 했죠.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노력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업의 문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파이팅입니다. 네, 중장비 자격증의 세계 잘 만나봤습니다. 물론 이 능숙한 기술을 갖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요. 또 자격증을 따는 게 생각만큼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이 여성분들도 특히 많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사무일과 지게차 운전 동시에 하셨던 여성분 있잖아요.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걸 보고 스스로 자격증을 따셨다고 합니다.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기회도 많다는 거겠죠.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무인 타워 크레인은 좀 조정해보고 싶네요. 화면 보니까 뭔가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이요? 네, 그리고 드론 조정만큼이나 앞으로 좀 유망 직종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 섬세한 면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걸그룹 걸스데이의 미나 씨도 예능에 나오셔서 중장비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의 자격증 도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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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중장비 자격증에 많이 도전하고 계셨는데요. 자격증도 꼭 따시고 또 취업에도 꼭 성공하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꽃이 없는 과일 무화과입니다. 네, 무화과는 지금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흔한 과일은 아니지만 이 무화과의 뛰어난 맛과 효능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매력 속으로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꽃을 피우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신비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의 정체를 알고 계신가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사랑받는 그 이름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의 숨은 매력을 지금 만나보시죠. 제철 맞은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는 이곳. 먼 나라 열대 과일로만 알았던 무화과가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당당히 풍년을 맞았습니다. 와, 무화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무화과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화과를 저도 먹으면 예뻐질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러면요. 예뻐질 수 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것들이 지금 잘 익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잘 익은 것은 이렇게 큼직하고 네. 진 빨간색으로 색상이 변한 것이 잘 익은 겁니다. 잘 익은 무화과는 보기보다 여려서 반드시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이 녀석 이름도 모양도 조금 낯설죠?
무화과 모양이 되게 예쁘거든요? 꽃처럼? 무화과는 없을무, 꽃과 과일과 해서 무화과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갈라보면은 이 속에 수만송이 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중에 꽃송이를 먹는 유일한 과일이 무화과예요. 아, 꽃을 먹는 과일이네요, 완전. 네, 꽃을 먹습니다. 꽃을 품은 과일이라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반전 매력에 반하고 달콤함에 또 한 번 반합니다. 식감도 되게 몰캉몰캉하니 맛있고 이렇게 단 건 줄 몰랐어요. 이거 여성이 드시면은 얼굴이 아주 예뻐집니다. 많이 드세요. 예뻐진다는 말에 바로 두 팔 걷어붙인 수연 리포터. 한 가지에 오직 하나의 열매만 맺는 무화과는 그만큼 귀한 몸 자랑하는데요. 이때 열매에 나타난 이건 뭔가요? 네, 여기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뭐예요? 피신한 성분인데 이 무화과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노폐물을 제거해서 항암작용, 항균작용 다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고마운 무화과 따고 또 따도 끝이 없으니 역시 예뻐지는 길은 이토록 어려운 건가요? 무화과를 먹으면 예뻐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많이 먹으면 저도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뻐집니다. 그게 바로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의 꿀 피부 비결이 바로 요 무화과와 함께한 세월에 있다는 사실. 이제야 믿겠네요. 믿겠어. 아니, 어머니 피부를 보니까 언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언니 정말 요즘에 막 기미, 주근깨 이런 게 여름이다 보니까 het빛도 강하고 이래서 막 생기는데 어머님 보니까 저도 무화과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무화과가 제철이 언제냐면 8월 초부터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딱 제철이네요. 예, 제철이에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먹어요. 어머니처럼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쵸.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 꼬박 100일이 걸리는 무화과. 애정으로 일궈낸 무화과 하나하나 열심히 수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와, 지금 무화과 따고 왔는데 또 뭐가 남은 거예요? 또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걸 분류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좀 큰 거, 적은 거 조금씩 분류를 해요. 무화과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포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만큼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죠. 그럼 이게 어디로 또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도 하고 또 여기로 직접 주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택배도 하고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도 나가고. 자식과도 같은 귀한 무화과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소비자에게 고고! 이제 남은 건 더 맛있게 즐기는 거겠죠. 지금부터 무화과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무화과는 저장성이 약해 먹는 방법도 더 다양한데요. 그 어떤 평범한 재료도 무화과를 만나면 특별해지는 법. 무화과 한 상 납시오. 무화과 수연을 유혹하네. 오! 아니 지금 이거 무화과로 다 만든 음식들이잖아요. 눈으로도 달콤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한 상인 것 같은데. 긴 말 필요 없죠. 상큼함과 달콤함의 만남. 무화과 샐러드부터 한 입 가득 넣어줍니다. 맛있죠? 네, 너무 상큼해요. 네. 이게 칼로리도 적고 이게 포만감을 줘요.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이 무화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제가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 무화과 샐러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간식계 떠오르는 샛별 무화과 말랭이도 한 입. 쫄깃쫄깃하면서 뭔가 간식으로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이거 많이 말려놓고 매번 자주 먹습니다. 아, 그냥 간식이 아니라 또 영양 가득. 고혈압, 당뇨에 참 좋습니다.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달콤한 무화과 잼을 듬뿍 바른 샌드위치 맛도 궁금하다 궁금해. 빵 먹을 때 딸기잼을 발라서 먹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잼은 이 먹을 때 이 씨앗이 씹히는 느낌? 이것도 되게 재밌고 무화과만의 그 달달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잼하고 말랭이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니까. 여기에 활용점정, 여름철 갈증 한 방에 물리치는 스무디 한 잔까지. 아니 수연 씨, 그렇게 맛있어요? 이 무화과를 생과로 먹어도 맛있는데 이 그 많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갈아서 같이 먹으니까 그 영양소들이 한 번에 제 몸으로 바로바로 흡수되는 느낌? 함께 먹어 더 맛있는 무화과 만찬의 시간. 무화과 하나로 배 든든히 채웠습니다. 오늘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무화과라는 이 과일을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네. 어머님이 또 이렇게 잼으로도 빵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시고 또 샐러드도 해주시고 이 말랭이까지 먹어보니까 또 더 매력에 빠졌거든요. 이 맛있는 무화과가 우리 국민의 1%만 알고 있는 과일이에요. 온 국민이 이 무화과를 좀 많이 사랑해주고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화과가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과일인 것 같네요. 우리 무화과를 위해서 건배 한번 할까요? 좋죠. 자 그럼 무화과를 위하여! 겉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진 않지만 그 속에 더 달콤한 꽃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과일 무화과. 무더운 여름 무화과와 함께 달콤한 에너지 충전해보세요. 네,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만나봤습니다. 이 보통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꽃 자체가 열매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열매가 참 예쁘네요. 네, 예쁘기도 하지만 이 맛과 효능도 뛰어나잖아요. 특히 변비 예방과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태균 씨한테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정진 씨한테 꼭 필요한 이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이 풍부하다고 하고요. 때문에 고기를 먹은 후에 후식으로 먹으면 소화에 참 좋다고 합니다. 정진 씨. 네, 맞습니다. 저는 화면 보면서 특히 무화과잼을 샌드위치에 발라 먹을 때 그 모습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저는 퇴근하고 장 보는 길에 무화과랑 무화과잼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네, 저는 추석 선물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편안한 시간 보내셨나요? 네, 남은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